나이가 들수록 식후 혈당이 쉽게 오르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숫자가 180, 200까지 치솟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고 운동을 해도 들쭉날쭉한 혈당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 노년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저는 예상 밖의 해결 실마리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단순히 감기 예방용 정도로 여기지만 사실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시간, 용량,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꾸준히 관찰해온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 C를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한 분들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줄고 아침 혈당이 놀랍도록 안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무 때나 한 번에 고용량을 먹거나 식사와 함께 섞어서 먹는 경우엔 효과가 거의 없었죠. 심지어 부작용이 걱정되어 비타민 C를 피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정확한 복용법만 지키면 안전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 동안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민C로 혈당을 잡는 방법, 부작용 없이 먹는 황금 비율,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몰랐던 복용 타이밍의 과학적 근거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타민C는 기적의 영양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생활의학 도구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혈당을 처리합니다. 50대 후반부터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전엔 밥 먹고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훅 올라가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야간 동안의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데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간대와 습관입니다. 60대 이후엔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활성산소는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떨어뜨려 혈당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식사 전후에 발생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사고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비타민C 농도가 낮은 노년층일수록 식후 혈당 변동폭이 더 크고 염증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위산 분비와 흡수력도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C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누어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한꺼번에 고용량을 먹으면 흡수율은 떨어지고 부작용만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연령대에 맞춰 소량을 자주,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혈당 안정뿐 아니라 면역력, 피로, 염증 감소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층에게 비타민C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혈당, 혈관, 면역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원칙을 이해하시면 불안정했던 수치가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비타민C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 두 번째는 염증 산화 스트레스 감소, 세 번째는 포도당과 경쟁 흡수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노년층의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증이 높아질 때 인슐린이 세포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비타민C는 세포 주변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인슐린 수용체가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고 빨리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염증과 활성산소 억제 작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농도가 충분한 사람들은 식후 염증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혈당 스파이크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비타민C 수치가 낮으면 평소에도 염증 수치가 높아져 아침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공복 혈당이 높죠? 라고 묻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조금 흥미로운데 바로 포도당과 비타민C의 경쟁 흡수 구조입니다. 두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비슷한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혈중에 충분히 있으면 과도한 포도당이 세포 밖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결론적으로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나누어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해야만 이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이 아니라 몸이 혈당을 다루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영양 도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핵심 원리 2. 비타민C 흡수율과 나눠 먹기의 과학. 약 700자. 비타민C가 혈당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섬세한 복용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바로 흡수율과 혈중 농도 유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나눠 먹기 원칙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수일용식 비타민으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필요한 양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100mg을 먹었을 때는 약 80% 가까이 흡수되지만 1000mg을 한 번에 먹으면 흡수율은 40% 이하로 떨어지고 2000mg을 넘으면 20%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량을 한 번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속만 불편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의학계에서 강조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 즉 나눠 먹기입니다. 체내 비타민C의 반감기는 약 3토 4시간입니다. 이는 우리가 먹은 비타민C가 3토 4시간마다 절반씩 줄어든다는 의미로 하루 2번 혹은 3번 나누어 먹어야만 효과가 지속됩니다. 특히 혈당이 가장 출렁이는 시기인 식전, 식후에 맞춰 비타민C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이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노화에 따른 흡수력 감소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60대 이상에서는 동일한 비타민C라도 흡수율이 낮게 나타나므로 고용량을 한 번에 먹으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200토 300mg씩 천천히, 꾸준히 규칙적으로 나누어 먹으면 훨씬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영양소입니다. 나누어 먹기만 지켜도 혈당 변동폭이 작아지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를 저는 실제 환자분들에게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앞으로 소개드릴 구체적인 복용 루틴이 더욱 명확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구체적인 습관, 실천 단계 2.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비타민C 활용법, 약 700자.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노년층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밥 한 끼를 먹고 나서 30도 60분 사이에 혈당이 갑자기 160, 180, 심하면 200 이상까지 치솟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르는 혈당이 단 몇 분 만에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당뇨 합병증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때 비타민C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식사를 시작하기 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비타민C를 200mg 정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혈중 농도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비타민C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포도당이 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실제로 당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식전 비타민C 섭취는 식후 혈당을 평균 25to 35mg/dL 낮추는 영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후의 짧은 활동입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내리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직후 3to 5분 정도의 움직임이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설거지를 하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비타민C만 복용하고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비타민C와 움직임은 세트로 작동해야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식후 1시간 동안의 혈당 흔들림을 막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잠깐 증가해 혈당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는데 비타민C는 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여 혈당이 되돌아오는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to 70대의 경우 밥 먹고 괜찮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라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식후 혈당의 급격한 흔들림 때문입니다. 식후 혈당 안정 루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식전 10to 20분 비타민C 200mg 추가 섭취, 식후 3to 5분 가벼운 움직임, 식후 1시간은 과한 스트레스, 카페인 피하기.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혈당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이 더 부드럽고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구체적인 습관, 실천 단계 1.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타민C 루틴, 약 700자. 아침 혈당은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저녁에 적게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야간 동안 분비되는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과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낮추는데 비타민C가 매우 효과적이므로 아침 첫 루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 200to 300mg의 비타민C를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복 상태는 흡수율이 가장 높고 혈중 농도를 빠르게 올려 야간에 축적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수년간 환자분들께 아침 혈당이 높은 분들은 비타민C를 가장 먼저 챙겨 드시라고 권해왔고 많은 분들이 일주일 만에 아침 수치가 10to 20 정도 안정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비타민C 혈중 농도가 충분히 올라 있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비타민C는 세포 내 포도당 이동을 원활하게 돕고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침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바로 직전보다는 20to 30분 전 복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 후에 5to 10분 가벼운 활동입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신체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비타민C의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인슐린 감수성이 잠깐 올라가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아침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 후 공복, 비타민C 200to 300mg, 식사 30분 전 한 번 더 소량 섭취, 식후 5to 10분 가벼운 활동. 이 세 가지를 결합할 때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전체의 혈당 패턴이 부드러워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구체적인 습관 실천 단계 3. 비타민C와 나눠 먹기에 하루 전체 루틴 만들기, 약 700자. 비타민C로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전체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이 실수하는 부분은 생각날 때 한 번에 먹기인데 이는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비타민C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3to 4시간마다 혈중 농도가 줄어드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하루 루틴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루 총 섭취량을 정하고 나누어 배분하는 것입니다. 보통 노년층의 경우 하루 600톨 900mg이 가장 안정적인 범위로 관찰되는데 이를 3번 to 4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 200mg, 점심 전 200mg, 오후 늦은 시간 200mg,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녁에 100to 200mg 정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혈당 변동이 크지 않게 잡힙니다. 두 번째는 오후 혈당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만 되면 졸리고 달달한 게 땡겨요 라고 말하는데 이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흔들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이때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해두면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되어 혈당 롤러코스터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오후 2토 3시에 200mg 정도를 가볍게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염증 수치가 다시 오르기 쉬운 시기이기도 해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특히 잘 작동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후 혈당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며 밤 동안 혈당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 혹은 식후 1시간쯤 100to 200mg을 넣어주면 밤새 혈당 변동폭을 줄여 아침 공복 혈당이 한결 안정됩니다. 단 위가 예민한 분들은 너무 늦은 시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 심리적 긴장이 많은 날에는 혈당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나 걱정 많은 날에는 점심 투 오후 사이에 100mg 정도 추가하면 변동이 완만해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를 3토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안정적인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 혈당, 염증, 피로가 동시에 개선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구체적인 습관 실천 단계 4.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안전한 비타민C 복용법 약 700자. 비타민C는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복용할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속쓰림, 신트림, 메스꺼움 같은 불편감입니다. 특히 60도, 70대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비타민C 복용법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만 조금 바꿔도 부작용 없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식후 10to 20분 섭취입니다. 공복 비타민C가 흡수율은 가장 좋지만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첫 복용을 공복이 아니라 가벼운 식사 후 10to 20분으로 조정하면 속쓰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위가 약한 환자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면 대부분 편안하게 복용을 지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산성 비타민C, 인젝팅 화이트 혹은 리포솜 비타민C 활용입니다. 저산성 비타민C는 비타민C를 칼슘, 마그네슘 등과 결합시켜 산도를 낮춘 형태로 속쓰림이 거의 없습니다. 리포솜 비타민C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을 덜 자극해 위가 약한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단, 가격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하되 위장 문제로 인해 계속 복용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용적입니다. 세 번째는 분말 형태보다는 정제, 캡슐 선택입니다. 분말 비타민C는 물에 타면 산도가 더 느껴져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제나 캡슐은 위에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비타민C 먹기만 하면 속이 쓰리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분말 제품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량을 아주 자주 나누어 먹기입니다. 200mg을 한 번에 먹으면 부담되더라도 100mg씩 두 번 나누면 훨씬 편안합니다. 실제로 위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속쓰림 민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비타민C는 적은 용량도 흡수만 잘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가 심하게 예민한 분들은 비타민C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위 자극을 높이고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리하면 위가 약해도 비타민C 복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소화 상태에 맞게 방식만 조절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당 관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구체적인 실천 단계 5. 약 복용 중인 분들을 위한 비타민C 섭취 가이드 약 700자. 노년층의 경우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 먹는 사람도 먹어도 되나요? 혹시 약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비타민C는 약과 큰 충돌이 없고 오히려 대사 염증을 줄여 약효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안전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약과 비타민C는 최소 힐시간 간격을 둔다는 것입니다. 당뇨약, 메트포르민, 혈압약, 갑상선약 등 대부분의 약은 공복 또는 식후에 흡수되는데 비타민C가 흡수를 크게 방해하진 않지만 같은 시간에 함께 복용하면 각각의 흡수 타이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은 약과 비타민C를 동시에 복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힐 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약과의 관계입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은 아니지만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혈당 패턴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등을 복용하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식전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초기에는 저혈당 위험이 약간 있을 수 있으므로 식사 전 복용량을 조금 더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비타민C 자체는 혈액을 과도하게 묽게 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와파린, 아스피린 등을 드시는 분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다만 1000mg 이상의 고용량을 장기간 매일 복용하는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에게 간혹 INR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600톨 800mg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인 비타민C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낮은 분들은 하루 1000mg 이상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만 피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시간 고정입니다. 약을 이미 많이 먹는 노년층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기억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항상 같은 시간대, 예를 들어 아침 약 먹고 힐 시간 후, 점심 약 먹기 힐 시간 전 같은 식으로 규칙화하면 훨씬 관리가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도 비타민C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약과 섭취 간격만 지키면 대부분의 경우 혈당 안정, 염증 감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해로운 음식, 습관, 비타민C 효과를 떨어뜨리는 실수들 약 450, 500자.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어도 몇 가지 생활 습관 때문에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들이 있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당 섭취입니다. 비타민C와 포도당은 같은 경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비타민C가 제 역할을 못하고 혈당은 더 요동치게 됩니다. 비타민C를 드시고 있다면 설탕, 과일 주스, 빵, 떡 같은 고당질 음식은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비타민C 소모를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하루 1잔 정도의 연한 커피나 녹차는 괜찮지만 식후 카페인은 특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부족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수분이 부족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소변으로 빨리 배출됩니다. 하루 5줄 6잔 정도의 물은 기본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늦은 밤 식사입니다. 늦게 먹으면 새벽 혈당이 오르고 비타민C가 밤 동안 재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밤 해버시 이후 식사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고용량은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그대로 배출되므로 반드시 소량씩 나누어 먹어야 혈당 안정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5가지를 피하면 비타민C의 효과는 훨씬 분명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예시 식단,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하루 식단 약 450, 500자. 비타민C를 잘 활용하려면 식단도 함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년층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비타민C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루 식단 예시를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아침 식사, 현미밥 반 공기 또는 통곡물빵 1장, 삶은 달걀 1개 또는 두부 반모, 데친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 한 접시. 비타민C는 식사 20도 30분 전 200mg 섭취. 점심 식사, 보리, 귀리 섞인 밥 반 공기, 생선구이 혹은 닭가슴살, 미역국 또는 다시마국, 잡채, 튀김류는 가능한 피하기. 점심 2도 3시간 후 200mg을 추가하면 오후 혈당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양배추, 버섯 중심의 가벼운 식단. 단백질은 두부, 계란, 흰살 생선 위주. 과일은 소량, 특히 바나나, 포도는 최소화. 식사 30분 전 또는 식후 1시간, 위에 따라 100도 200mg 추가. 간식, 견과류 한 줌, 플레인 요거트, 오이 당근 스틱 등. 달달한 빵, 카페라떼, 밀크티는 가능하면 피하기. 이 식단은 혈당을 출렁이지 않게 하면서 비타민C와 궁합이 좋은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황금원칙 5가지, 비타민C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요약.
비타민C를 단순히 영양제로만 생각하면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혈당 관리에 진짜 도움이 되려면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5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량을 자주, 규칙적으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200mg씩 3-4번 나누어 섭취할 때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2. 식전 타이밍 활용. 식전 10-30분에 비타민C를 넣어두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3. 아침 루틴은 필수. 기상 직후 혹은 가벼운 식후 비타민C는 새벽 현상과 아침 혈당 불안정을 잡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4. 속쓰림 방지를 위한 조정. 위가 약한 분은 식후 섭취, 저산성 제품, 정제형 사용 등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5. 약과 최소 1시간 간격. 대부분 약물과 충돌은 없지만 흡수 효율을 위해 시간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키면 비타민C는 혈당 안정에 매우 강력한 보조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타민C는 혈당을 직접 낮추는 약이 아니라 몸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돕는 강력한 보조도구라는 점입니다. 특히 67, 70대는 염증, 활성산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타민C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소량을 자주, 식전 17-30분 복용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 위가 약하면 식후 섭취나 저산성 형태 활용, 약과는 1시간 간격, 하루 3-4회 꾸준히 나누어 복용할 것, 여기에 식후 10분의 가벼운 운동, 물 충분히 마시기, 단 음식 줄이기만 더해도 혈당은 훨씬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일주일 내에 아침 혈당이 10-20 정도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비타민C는 값비싼 치초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예시 운동 루틴,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는 10분 활동, 약 450, 500자. 비타민C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짧은 운동을 더하면 효과가 훨씬 확실해집니다. 특히 60저 70대는 무리하지 않는 저강도 지속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10분 루틴입니다. 1. 식후 3분 걷기. 식후 바로 앉아있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오가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15-20% 줄어듭니다. 2. 벽 짚고 종아리 들기.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3.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10-12회 반복. 하체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어깨 등 펴기 스트레칭. 식후 구분 자세는 장 운동을 방해하고 혈당을 더 요동치게 합니다. 등을 펴고 어깨를 돌려주면 소화와 혈당 모두 안정됩니다. 5. 심호흡 1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어 비타민C의 작용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루틴을 식후 10분만 투자하면 혈당 변동폭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